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참판 어른의 노성이 혼례 마당을 갈랐습니다. 비단을 펼치자 물이 배어 얼룩졌고 도기에는 금이 가 있었지요. 향에서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신부가 대성통곡했고 혼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군관들이 장터에 들이닥쳤지요. 자주색 도포를 입은 사내가 강제로 무릎 꿇렸습니다. 이춘복, 장터 최대 상단의 행수였지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 여종 때문입니다. 하연이란 여종의 계략이 분명합니다. 하연, 조용히 장터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건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최대 상단의 행수였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하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연은 기방에서 태어나 차를 나르고 술상을 닦으며 자란 여종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사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단 행수에 떨리는 손가락, 무역객의 흔들리는 눈빛, 양반의 헐렁한 허리띠, 그것만으로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저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그 옆 사람은 물건을 팔지 못했고 또 마지막 사람은 관직을 잃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요. 하연이 12살 되던 해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기방 주인은 약값을 대주지 않았고 어머니는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연은 다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기방 주인은 하연을 인연이 깊은 작은 상단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하연의 진짜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수요, 날씨에 따라 변하는 가격, 지역마다 다른 물건의 질. 하연은 매일 그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물건이 싸고 누가 사는 물건이 비싼지, 부잣집 마님이 찾는 것과 중인이 사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하연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이제 제대로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지요. 어느 날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이 무명은 강원가명 최고급 무명이요. 하연이 조용히 다가가 무명을 만지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이 무명은 강원 가명 것이 아닙니다. 물빛이 푸르스름해야 하는데 희기만 하고 냄새도 다릅니다. 이것은 개성 무명입니다. 상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통난 것이었지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상인은 욕을 퍼부으며 물건을 쓸어 담아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여종인데 상품의 참과 거짓을 순식간에 간파하다니. 모두들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자연송이, 향이 진하고 귀한 것이요. 한 상인이 외쳤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김새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흙냄새가 이상했지요. 진짜 강원도 송이는 특유의 깊고 향긋한 향과 흙냄새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 뒷산의 흙냄새였습니다. 뒷산에서 캐어온 싸구려 버섯을 강원도 최고급이라 속이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하연이 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송이가 아닙니다. 뒷산에서 캐어온 버섯이지요. 자연 송이의 향과 흙냄새가 모두 다릅니다. 상인은 황급해하며 물건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하연은 장터의 숨은 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먼저 하연을 찾았지요. 언제 팔아야 하고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 하연의 예상은 늘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허름한 도포를 입은 한 양반이 자주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운.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3번 낙방했으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경이 없었으니까요. 서운은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평소 관심 두었던 상업과 무역에 관한 책을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책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장부와 숫자에는 밝았으나 사람을 읽는 법은 몰랐지요. 서운은 매일 무작정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분명 배울 것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터를 누비는 하연이라는 여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비인데도 상품의 참과 거짓을 간파하고 상인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서운은 여러 날 동안 하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인들이 하연의 조언을 듣고 물건을 팔아나가는 모습, 어려운 고객의 마음을 읽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모습. 서운은 깨달았습니다.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서운은 용기를 냈지요. 저 혹시 잠깐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책으로만 상업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사람을 꿰뚫어 보는 법은 배울 수가 없었지요. 혹시 가르침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종인 제게 배우시겠다니 당치 않습니다. 혹여 진심으로 장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책은 모릅니다. 선비님께서 서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 서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하연은 지금까지 상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모두 꺼냈고 서운은 남은 가산을 팔아보탰지요. 둘 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연과 서운은 작은 상단을 꾸렸습니다. 사람들은 연서상단이라고 불렀지요. 장터 상인들은 하나같이 연서상단을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문서 작성이 필요할 때, 물건을 드릴 때 모두 연서상단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였지요. 그 소식을 듣고 이춘복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는 장터 최대 상단의 행수였습니다. 화려한 포장과 거드름으로 유명했지요. 틈만 나면 영세 상인들을 압박하고 지독한 돈벌레였으나 상단이 크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춘복은 오랜 세월 장터에서 물건을 공급하던 중간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돈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연서상단과는 거래하지 마시오. 대신 나에게만 판매하시면 지금보다 2배를 주겠소. 그렇게 이춘복으로 인해 연서상단의 공급선이 모두 끊기게 되었습니다. 연서상단은 더 이상 물건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과 서운은 깨달았습니다. 장터에서는 돈이 가진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택했지요. 직접 원산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연은 서운과 함께 남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미역을 따는 할머니를 찾아갔고 할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다 똑같더구만. 싼값에 후려치려고만 하지. 하지만 하연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내온 미역을 하나하나 살피며 색이 짙고 두툼한 것을 골라냈습니다. 할머니, 이 미역은 언제 따신 것입니까? 물빛이 참 좋습니다. 이런 미역은 비싸게 받으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허허허,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아가씨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미역을 주고 싶구먼. 그 길로 하연은 할머니와 약속했습니다. 겨울마다 최고급 미역을 받기로요. 전주로 갔습니다. 무명천 직조 장인을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전했고 함께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리산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에는 미역을, 봄에는 산나물을, 가을에는 약초를 받았습니다. 강제로 공급선이 끊겼지만 더 좋은 물건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으니 원가도 낮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운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꼼꼼히 적으십니까? 서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춘복 같은 자들과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쓰일 날이 올 겁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에는 남해안에서 색이 짙고 두툼한 미역을, 봄에는 전주에서 결이 고른 무명천을, 가을에는 지리산에서 향이 진한 약초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연이 기획한 산후 꾸러미가 탄생했지요. 이렇게 좋은 재료만 고집하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장사는 마음을 파는 것입니다. 산후조리하는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안다면 최고의 물건을 드려야지요. 꾸러미는 장터에 내놓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입소문이 퍼져나갔고 여러 대가댁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춘복은 하연의 꾸러미를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직접 고르지 않았습니다. 남은 공급선에서 급하게 장터 물건을 쓸어올 뿐이었지요. 포장은 최고급으로 화려하게 했습니다. 금박 보자기, 비단끈, 자개함. 대가댁 마님께 이춘복이 말했습니다. 물건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선 최고이지요. 고품격 포장으로 며느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화려한 포장에 마음이 흔들린 마님은 곧장 주문을 했습니다. 장터에서 이춘복은 거들먹거렸습니다. 여종 상단 따위가 감히 이 이춘복에게 비교되느냐? 보거라. 대감댁 모두 나와 거래하지 않느냐. 하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지요. 같은 날 아침 두 집에 꾸러미가 배달되었습니다. 먼저 박찬봉 댁이었습니다. 이춘복 상단의 심부름꾼이 화려한 금박 보자기함을 들고 왔습니다. 춘복 상단에서 보낸 산후 꾸러미입니다. 박찬봉 댁 마님이 눈을 빛냈습니다. 꾸러미가 정말 화려했거든요. 오, 역시 춘복 상단이구나. 하지만 보자기를 풀자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역은 가늘고 색도 탁했지요. 무명천은 결이 거칠었고 약초에서는 향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고급이라고? 값은 비쌌는데 뭔가 많이 아쉽구나. 마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값은 치룬 뒤였고 게다가 춘복 상단은 장터 최대 상단이었지요. 같은 시각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연서 상단의 심부름꾼이 소박한 무명 보자기함을 들고 왔습니다. 연서상단에서 보낸 산후 꾸러미입니다. 김진사 댁 마님은 보자기를 보며 살짝 걱정했습니다. 꾸러미가 소박했거든요. 하지만 보자기를 풀자 마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미역은 두툼하고 윤기가 흘렀지요. 무명천을 만지니 부드러웠고 약초에서는 진한 향이 났습니다. 진짜 최고 품질의 물품들이구나. 게다가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산후조리 잘하시라고 생강차 한 봉 더 넣었습니다. 연서상단 하연 올림. 마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르다니. 하연 행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며칠 후 김진사 댁 마님이 박찬봉 댁을 방문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찬봉 댁 마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휴, 며느리 산후 꾸러미를 춘복 상단에서 샀는데 영 실망이었어요. 김진사 댁 마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저희는 연서상단 꾸러미를 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물건 하나하나가 최고급이었어요. 뭐라고요? 연서상단이요? 네. 하연이라는 행수가 직접 발품 팔며 고른 물건이라던데 정말 최고였어요. 소문은 그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서상단 물건이 진짜 좋다네. 춘복상단은 포장만 화려하고 속은 별로래. 하연 행수는 물건 하나하나 직접 고른다는구만. 값도 춘복 상단보다 저렴한데 품질은 훨씬 좋대. 장터 곳곳에서 연서상단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춘복은 그 소문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 근본도 없는 것들이 감히! 질투는 점점 깊어졌고 이춘복은 더 큰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연은 장터 끝자락의 허름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노파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노파와 배부른 며느리가 살고 있었지요. 산파를 부를 돈도 미역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아가, 미안하구나. 곧 몸 풀어야 하는데 어찌하누?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 보자기로 감싼 함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속에는 두툼한 미역, 부드러운 무명천, 진한 약초, 그리고 아기용 옷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긴 쪽지도 있었지요. 노파는 그를 몰랐으나 다음 날 마을 사람이 읽어주었습니다. 산후조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서상단 하연 올림. 노파와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연의 꾸러미 덕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가난한 집을 조용히 찾아가 꾸러미를 두고 왔지요. 서운이 물었습니다. 상인이 돈도 받지 않고 왜 이러십니까? 장사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연의 진심은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한편 이춘복은 화려한 포장에 더욱 신경을 쏟는 와중 어느 대가댁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미역은 너무 얇고 색이 탁하지 않소. 남의 미역과 기장 미역은 원래 색이 다릅니다. 이것이 기장산 최고급이지요. 이춘복은 그럴싸하게 말했습니다. 대가댁은 미간을 찌푸렸으나 그냥 넘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큰 소식이 들렸습니다. 참판댁에서 다음 달 혼례를 준비한다. 이춘복은 눈을 빛냈고 결국 참판댁 혼례 꾸러미를 맞게 되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참판댁은 성대하게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춘복은 화려한 금보자기에 쌓인 혼례 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참판댁 마님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화려하구나. 그러나 화려한 포장에 안심한 나머지 미리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잠시 후 자개함이 열렸습니다. 비단을 펼치는 순간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색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젖을 비단이었지요. 도기를 꺼내보니 금이 가 있었습니다. 향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복감을 펼치니 실오라기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신부가 대성통곡을 하고 참판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대표 상단의 물건이란 말이냐? 참판은 즉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다음 날 관군들이 장터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춘복은 끌려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군 앞에서 이춘복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이춘복이 갑자기 하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종입니다. 저 여종이 방해를 해서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서운이 앞으로 나서며 장부를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이춘복은 가장 싼 비단, 도기, 향을 샀습니다. 하지만 참판댁에는 최고급 가격을 받았지요. 이춘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터 끝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형편이 안 좋아 아무것도 없이 출산할 뻔했으나 문 앞에 연서상단의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제 손주는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연에게 배웠습니다. 하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연서상단의 물건이 진짜 좋습니다. 민심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춘복은 울부짖으며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이냐? 끝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며칠 후 판결이 났습니다. 상인 자격 박탈과 벌금 1000냥, 장터 출입 금지의 벌이 내려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행수님, 우리도 함께 상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장터 대부분의 상인이 함께 만든 연포상결이 탄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연포상결은 번창했습니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진심을 다하는 상단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를 관할하는 군수가 하연을 불렀습니다. 하연 행수, 그대의 공로는 이 고을 백성 누구보다 크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연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천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정직한 상행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 장터의 질서를 바로 세운 공이 크도다. 이에 본관은 조정에 상신하였고 조정에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 노비문서를 파기하고 면천을 호하였느니라. 하연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소식은 장터 전체에 퍼져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하연과 서운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이제 하연은 조선법 아래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유로운 몸이었고 서운과의 혼인은 조정에서도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모여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과거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신분의 벽이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올린 신뢰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몰락했던 서운의 가문은 연포상결의 번영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였고 하연은 양반 서운의 아내가 되어 함께 더 큰 꿈을 그려나갔습니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장사를 하겠다는 그 약속은 이제 한 가문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녀를 행수라 부르는 이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말하였습니다. 하연 마님, 어서 오십시오. 이 장터는 언제나 마님의 진심을 따를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장사는 물건보다 마음을 먼저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신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었지요. 12살의 하연은 다짐하였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 하나가 장터를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이룬 것입니다. 여종이 상인이 되고 선비가 진정한 벗이 되었으며 그 마음 하나로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가문을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진심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하연은 증명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